나이트크롤러에서 9kg을 감량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제이크 질레날은 먹이를 찾아 헤매이듯 목표만 바라보고 달리는 소시오패스 역을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국내에서는 큰 홍보 없이 개봉을 해서 그랬는지 빠르게 케이블 방송으로 넘어간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단순히 흥행이 잘 안된 영화로만 보기에는 제이크 질레날의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는 특종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기자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주인공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히스테릭한 심리 표현과 감정 표출이 극대화되는 영화 중반 이후부터는 제이크 질레날을 보고 있자면 영화의 스토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이크 질레날은 우리에게 2004년 재난 영화 투마로우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05년 말 개봉한 브로큰백 마운틴을 통해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듯이 관객과 비평가들에게 모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제이크 질레날은 대중적이면서 연기파 배우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 블록버스터 영화와 작품성 있는 영화를 오가는 몇 안 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주연급 배우로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가 많지 않은데, 이 배우가 주는 신뢰감만으로도 영화를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이크 질레날의 연기력을 보기 위해서는 나이트크롤러뿐만 아니라 나온 영화마다 매번 추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트크롤러가 개봉한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제이크 질레날이 남우주연상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다들 의아해했었는데요. 같은 해에 경쟁했던 배우들이 쟁쟁한 배우들이긴 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동안 스타성에 가려져 연기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배우들이 항상 존재해왔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이야기니까요. 이 영화의 감독인 댄 길로이와는 2018년 벨벳 버즈소라는 영화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훌륭한 연기를 볼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토니 콜렛이라는 배우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배우 활동을 해왔지만 국내 관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대중적인 작품에서 본 기억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유저는 사실 천재 감독 아리 에스터 때문에 더 유명한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영화 내용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주는데, 거기에 또 하나 주인공 애니 역의 토니 콜렛이 뿜어내는 존재감과 연기력이 압권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에서 주인공의 심리 상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불안해지는데, 그걸 표현해내는 토니 콜렛을 보고 있으면 정말 메소드 연기가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감독은 이야기 내내 영리하게 상황들을 엮어가고, 영화가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주인공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 노력하면서도 그동안 쌓여오던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폭발시키는데, 그 연기를 지독하리만큼 무섭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미 토니 콜렛은 TV 영화를 가리지 않고 각종 시상식에서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적인 토니 콜렛 필모를 보면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매체들이 많아 아쉬웠는데, 유전 이후의 작품 선택에 대해서는 흥행성과 대중성 있는 영화들도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영화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ecause nobody admits anything they've done. 굿타임에서 로버트 패틴슨은 지적장애를 겪는 동생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마음과는 반대로 영화가 진행되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 찌든 주인공 역할을 충실히 보여줍니다. 얼핏 전형적인 저예산 영화인 듯 보였는데, 언제부턴가 믿고 보게 되는 제작사 A24가 눈에 띄었고, 최근 젊은 형제 감독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프디 형제가 감독을 맡았네요. 그중 동생 베니 샤프디가 주인공의 지체장애인 동생 역으로도 직접 출연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점이 많았는데, 뱀파이어 하이틴스타로만 생각되던 로버트 패틴슨의 이미지를 확실히 깨주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로버트 패틴슨은 본인의 외모나 연애 사이만 집중하는 주변과
비슷한 종류의 영화에만 캐스팅 제의가 오는 상황에 지쳐갔다고 합니다. 연기자로서의 갈증과 그 연기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날이 지날수록 커져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로버트 패틴슨은 브레이킹던 파트 2를 끝으로 하이틴 무비계의 코를 뒤로하고 본인의 연기력으로 어필할 수 있고 작품성을 내세울 수 있는 영화들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연 조연을 가리지 않았고 점차 하이틴 스타 이미지에서 벗어나 평단의 호평까지 얻어내는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영화가 이 굿타임이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 심리 상태를 따라가는 듯한 연출도 한몫해주지만 찌질하기도 하면서 악바리 같은 바닥 인생을 연기하는 로버트 패틴슨을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꿉꿉한 냄새가 풍겨오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더 레슬러의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영화 내내 주인공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한의 상태로 몰아넣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인공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영화의 전개와 집중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주인공의 심리 묘사와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영화 특성상 그 역할을 맡는 배우의 존재감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 레슬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미키 루크는 그다지 이런 이미지와는 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1980년대의 섹시한 외모로 다양한 영화에서 인기를 얻었던 미키 루크는 영화 외적인 삶에서 마약과 폭력으로 인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복싱 선수로의 외도, 교통사고로 인한 반복적인 성형수술의 부작용 등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방황하던 그가 2005년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렸던 신시티에서의 마부 역은 성공적이었고, 다시 영화계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던 미키 루크는 2008년작 더 레슬러에서 오래전 전성기의 프로레슬러였지만 현재는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의 끝에서 발버둥 치는 주인공을 연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치 본인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였을까,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모습에 찬사가 이어졌고, 미키 루크는 이 영화로 골든글러브 영국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설명드린 4편의 영화는 주인공 배우들의 연기력도 뛰어나지만 영화 자체만으로도 많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영화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